자, 뭐 서울 아파트 그렇죠. 이제 뭐 6억 이하. 네. 예전에는 뭐 한 우리가 4년 전만 하더라도요. 6억 넘어가는 게 겨우 한 반. 대부분이 또 그렇죠. 6억 이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4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서는 멸종됐다. 무슨 천연기념물처럼 그렇죠. 이제는 보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억 이하 쪽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수요자분들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일단 뭐 팩트 체크 항상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부동산 상승세. 근데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그렇죠. 지금 뭐 아마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이제 나가셨던 분들은 정말 무섭다는 이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그 오름폭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이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로서 그러니까 경기나 인천까지 쭉쭉쭉쭉 다시 확산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수도권적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GTX라는 또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호재들도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서울 쪽의 매수세가 또 수도권 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서울 부동산에 네,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조금 불이 꺼지나 또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이제 좀 내려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불장이 그렇죠. 시작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불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매수 심리. 자, 보통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팔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조바심을 내고 이번에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려서 내놓은 것들을 매수인들이 받아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가격 상승으로 계속 신고가, 최고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지금 5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몸이 달아있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뭐 불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새로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목동이나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특히나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렇죠. 지정이 되고 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것은 자, 이제 투자할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는 사지 마세요. 그렇죠. 실입주할 분들만 사세요. 자, 더더구나 지금 서울 안에서는 15억 넘어가는 초과하는 것들은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몽땅 다 있고 전세를 안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현금이 몽땅 다 있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분들만 토지 거래 허가.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도 이제 지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사세요. 자, 결국 사지 말란 얘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거래 허가 이후에 첫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여의도에 있는 한양이라는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용 150m가 19억 6천만 원에 신고가, 최고가를 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한 18억대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억이 더 올라가서 최고가를 쓰는, 물론 지금 뭐 목동이나 이런 데들도 다 지금 그런 뭐 상황은 지금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라고 하는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무려 정말
자, 보통 서울이 0.1% 올랐을 때 그렇죠. 지금 최고 지금 계속 상승이다라고 지금 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주간 상승률이 무려 0.34%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률을 보이면서 결국은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 지금까지 기록했던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서민주택, 그나 물론 6억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민주택 기준을 우리가 6억 쪽으로 놓고 봤을 때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제로인 그런 서울 안의 자치구들이 곧 나타날 거다.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 그 원인을 굳이나 우리가 짚어본다면 이런 거죠. 자,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규제가 주로 고가 아파트 쪽으로 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9억이 넘어가는 쪽에 대해서는 뭐 대출을 절반 정도 40%에서 20% 깎는다든지 15억이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자, 이렇게 고가 주택들 뭐 종부세도 뭐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자, 모든 것들이 고가 아파트를 누르는 쪽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풍선 효과 그렇습니다. 고가를 누르니까 고가가 아닌 6억 이하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죠. 3억짜리가 5억이 되고 7억이 되고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규제가 있고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또다시 규제를 하고 또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안 오를 수가. 뭐 이거를 4년 내내 이렇게 그렇죠. 거의 25번 가까이 거의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무한 반복되면서 무한 상승이라는 결과치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6억 이하 아파트가 2017년에 약 한 78만 가구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18만 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4년간 60만 가구가 사라졌으니까 뭐 멸종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동작구 같은 경우만 하도 무슨 강남 뭐 사구 이런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성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2.5%밖에 이제 그렇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2가구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자, 마포도 한 3가구 정도 되고요. 100가구 중에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100가구 중에 7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억 이하가. 결국 13곳 정도가 10% 이하밖에 안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멸종 선언을 한 집 없는 수요자들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서울에서 그렇죠. 싼 집 못 찾으니까 결국 뭐 나갈 수밖에 없죠. 외곽 지역으로. 뭐 서울의 외곽 지역 또 아니면 경기나 인천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면서 수도권 뭐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찍을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요.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 이런 아파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탄에서 참 신기한 게요.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4억 한 5천 정도 분양을 했고 지금 오피스텔은 오히려 같은 평형대에 한 9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 오피스텔 쪽으로 323가구에 2만 명이 몰리게 되는 이런 어떤 역전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적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그럼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만만치 않다. 이쪽에 일반 청약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